우리 몇 번 할 차례니? 몇 번? 5번. 이거에 A에는 흰공 2개, 검공 하나. B에는 흰공 2개, 검공 2개. A에서 2개 꺼내서 주머니 B에 넣은 후 B에서 2개를 꺼낼 때 B에서 2개의 공이 색깔이 서로 다를 겁니다. A에서 2개를 뽑는데 그게 경우가 어떤 경우있지? 흰공 2개 뽑을 수도 있고 흰공 하나, 검공 하나 뽑을 수도 있지. 검공 2개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B에서 2개가 다를 확률이잖아. 근데 그 전에 A가 먼저 일어나잖아. 이게 바로 경우 나누기의 대표라고 그랬지. 그래서 경우를 교집합으로 나눠주시고 이제 A에서 이렇게 스케일 2개 한개 A에서 2개 연기 흰공 2개 검공 연기 순서대로 이렇게 할게. 표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A에서 2개를 꺼내야 되니까 32분의 흰공 2개. 그러면 B는 변화가 생기지. B는 4개가 되지. 흰공 2개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6, C2분의 다른 공이니까 하나씩 꺼내야 돼. 무조건. B는 무조건 하나 꺼내야 돼. 자, 그 다음 A에서 하나 꺼내야 돼. 흰공 하나, 검공 하나 꺼냈어. 그럼 개수가 또 바뀌어야지. 계속해서 지워가면서 내가 쓸어야겠지. 이거 3개 해야지. B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6C2분의 31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지. 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6번 1357 숫자가 가볼수네. 동전을 사용하여 2개의 공을 꺼내려 차만큼 반복하여 동전을 넣는다. 차만큼. 한 번 한 후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차만큼 동전을 던지니까 차가 될 수 있는 걸 다 써봐야 돼. 제일 작은 2지. 두 번째는 4지. 세 번째는 6이지. 차가 2인 경우는 뭐 있어? 1, 4, 3, 5, 5, 7. 세 가지가 있네. 따라서 42분의 세 가지. 4개 중 2개 동시에 뽑는 거니까. 순서 없으니까 자리 바꾸지 않습니다. 자, 이제 차가 2니까 2번만큼 동전을 던져야 돼. 2번. 그럼 2번 중에 동전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되지. 따라서 독립시행이지. 2번 중에 2번. 2분의 1에 제곱해야지. 맞니? 자, 그 다음 차가 4인 경우는 1호 37. 4C가 계산은 6이니까 바로 6이라고 쓸게. 얘는 2가지밖에 없네. 2가지 경우. 그런데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져. 4번 중에 앞면 몇 번? 2번. 그럼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인데 선생님이 확률이 2분의 1의 독립시행은 n승이라고 쓰면 계산이 편하다고 계속 얘기했지. 자, 이 차가 6인 건 1실밖에 없어. 그래서 6분의 1이고 6C2고 2분의 1에 6승밖에 없어. 이제 다 더해야 돼. 경우 나왔으니까. 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시험 들어가지 않지?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15장이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소수인 사건이 A, N 이하의 자연수인 사건이 B, N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PA는 소수니까 정해져 있단 말이야. 2, 3, 5, 7, 11, 13. 그러면 6개지. 15분의 6, 5분의 2. 자, 요거 PBN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만 PBN이 필요가 없는 게 저 조건부 확률 자체가 P 뭐분의 A분의 교집합이잖아, 그지? 어차피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PBN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자, 얘가 3분의 2야. 그럼 P, BN 교 A가 PA를 곱하면 되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 얼마야? 15분의 4. 그럼 얘를 경우의 수로 고치면 NS분의 N 15분의 4. 근데 NS가 15씩 개지. 교집합이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돼. 그럼 교집합을 언어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소수인 사건이 A, N 이하의 자연수가 B, 둘이 교집합인 거야. 한글로 얘기해. 값을 물어본 게 아니야. 소수인 게 A, N 이하의 자연수가 B, 그럼 둘이 교집합은 언어로 뭐라고 해야 돼? N 이하의 소수라고 해석해야지. 가 몇 개? 4개. 4개. 그러면 소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적어도 7부터 시작해야지, 얘는. 7 이하의 소수는 4개 맞지? 7 괜찮지? 8 이하의 소수 몇 개야? 오케이. 9 이하의 소수 몇 개야? 10 이하의 소수 몇 개야? 11 이하의 소수 몇 개야? 5개지. 11도 소수니까. 그러면 이 4개만 만족하는 거지. 이렇게 언어로 교집합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좀 읽어봐.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 이제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네. 아, 정신없다. 내가 푼 거 봐도 내가 정신없어. 문자 B를 2개 포함한 문자일 때 같은 문자끼리 유입하지 않도록 B가 2개일 때 유입하지 않도록 같은 문자끼리는 유입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B가 2개를 분해분해 유입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B가 2개를 들어있고 같은 문자끼리는 여기 같은 문자끼리라는 얘기는 A끼리, B끼리, C끼리 유입하지 않는 얘기지. 자, B가 2개인 거를 다 찾아야 돼. B가 2개인 거. 첫 번째 보면 A, B, B. 두 번째는 A, B, B, C. 세 번째는 A, B, B, C, C. 네 번째는 B, B, C, C, C 할 건데 C가 2개밖에 없어서 이게 모든 경우. 그러면 요 5자리니까 맞지? 요렇게 뽑으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7개 중에 5개를 뽑으니까 75분의 1, 그치? 75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줄 세워야지. 문자 열이니까 75 하면 안 되는구나. 7개 중에 5개를 뽑은 다음에 그걸 또 줄 세워야 되네. 근데 그 5개의 종류가 이렇게 할게. 우리가 이걸 확률로 하지만 둘의 분모가 다 NS지. 그러니까 NS를 약분해서 그냥 경우의 수로 이렇게 조건 확률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경우의 수를 구할 수만 있다면. 가끔 경우의 수 못 구하는 문제도 있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P를 풀어야 돼. 자, 그럼 경우의 수만 찾자. 그럼 얘는 500 나누기 200, 200. 얘는 500 나누기 200, 200. 자, 이제 얘네들이 다 B가 2개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 해야 돼? B가 2개인 거 만족했으니까 이웃하지 않는 걸 분자에다 써야 돼. 여기까지 분모.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어. 분자를 찾고 있는 거다 지금 이제. 이웃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는 A끼리 이웃해도 안 되고 B끼리 이웃해도 안 되지. 그러면 5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빼는 거야. 뭐를?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럼 A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여기 한 개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몇 팩? 이거지. 이번에는 B, 빨간색 동그라미를 무시하고 B끼리 이웃하는 거야. 그럼 A는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지. 4팩 나누기 몇 팩? 2팩이 돼야지. 근데 빼게 해야 된다는 사실 항상 합집하고 둘 다 이웃할 때. 그럼 하나, 둘, 세 개를 보여야 되고 몇 팩이야? 3팩. 자, 요게 두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잘 봐. 두 개 똑같고 한 개 다르지. 두 개 똑같고 한 개가 다르지. 그럼 결과가 어떻겠어? 이제 점점 이해하네. 그러면 두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거든. 이렇게 풀면 그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 어려워 이 문제. 어려워. 이제부터 난이도가 계속 높아. 이건 엄청 수다스러워서 읽는데도 힘들어. 1이 3개, 2가 하나 들어있는 A. 1이 2개, 2가 3개 들어있는 B. 주사위를 이용하여 3의 배수면 A에서 한 개를 두 번 꺼내 확인하고 4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한 개의 공을 두 번 꺼내. 근데 복원인지 비복원인지가 진짜 중요한 건데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적힌 수를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할 때 그 두 자릿수가 20보다 클 확률이야. 자, 근데 이 문제는 해석을 먼저 해야 돼. 잘 보면 숫자가 1하고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근데 공은 두 개를 꺼내. A든 B든 간에 1하고 2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20보다 커야 돼. 그럼 앞자리 2 아니야? 요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2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쨌든 3의 배수면 아니면이니까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면 되겠지. 일단.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어디서 꺼내? A에서 꺼내지. A에서. 그럼 A에서 앞자리 2를 꺼내야 되잖아. 그럼 2가 몇 개밖에 없어, A에는. 2가 하나밖에 없어. A에는. 따라서 한 개 중에 하나 꺼내. 잠깐만. 4C가 아니라 4P. 4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꺼내니까 그 다음에 1. 2를 꺼내는 방법은 한 가지. 그런데 1을 꺼내는 방법은 3개 중에 몇 개야? 한 개를 뽑아야지. 자, 이렇게 진행되겠지.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3분의 2야.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꺼내서 순서가 있으니까 P야. 앞자리가 10의 자리, 두 번째가 1의 자리니까. 근데 이렇게 뽑아야 되지. 그럼 2는 첫 번째는 무조건 2인데 2가 몇 개 있어?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그 다음 1의 자리는 1을 뽑아야 되는데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나 지금 21만 하고 있네. 22도 돼. 얘는 2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2가 되는 경우 또 해야지. 부분 한 번만 써도 돼. 그러면 앞자리는 2가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가 2개지. 또 2를 뽑아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자, 그럼 해결된 거지. 얘는 22가 가능하구나. 얘는 21만 되는데 2가 하나밖에 없어서 A는.
풀면 해결이 잘 안 돼. 사실 문제 10번 같은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수능이었다면 킬러 문항 수준이고 수능에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내진 않아. 이런 스타일인 게 뭐냐면 좀 비틀어서 풀 때 있는 그대로 풀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었더니 너무 장황해져서 고민 끝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풀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인데 이게 수능에서는 그렇게 출제하기가 좀 어려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수능 특강은 문제집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좀 수능 특강스러워. 수능스럽진 않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빨강색, 파란색, 노란 불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주머니가 있는데 A가 2개 꺼내고 B가 2개 꺼내. 근데 주머니에 3가지 색깔의 공이 1개 이상씩 남아있어. 종류별로 색깔이 다 남아있어야 돼. 공은 총 4개 꺼냈는데 이때 때니까 조건만큼이야. 종류별로 3가지 색깔이 남아있을 때 학생 B가 꺼낸 공이 서로 같을 확률이지. 그렇게 쓸까? 3가지 색이 남아있을 때 B가 꺼낸 게 같은 색이라는 거예요. 그럼 B 3가지 중에 B가 같고 3가지. 그런데 이 문제를 보통은 조건 방문의 특징이 뭐야? 분모를 경우 나누면 분자가 들어있는 구조가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깨지는 문제도 있다 그랬지.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깨지는 문제고 얘가 경우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문제가 무관하게 풀어. 그게 결론이야. 그냥 우리가 풀던 방식으로 풀면 풀이가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풀이가 이상해지네. 그냥 2개 별개의 문제로 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색깔이 남았다를 풀 때 이런 아이디어로 풀어. 공을 2개 꺼내고 2개 꺼내지. 그냥 4개 꺼낸다고 해결해버려. 얘를 2개 꺼내고 2개 꺼내는 경우를 나누면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풀이는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풀어도 되나 싶지 않아 솔직히. 근데 안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어. 시간을 못 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해보고 이렇게 풀어봤는데 둘 다 똑같더라가 그냥 결론이야.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나도 같은지 몰랐으니까 처음에. 내가 푼 거 훨씬 풀이가 길어. 이게 해설지 풀이야. 근데 해설지가 나랑 풀이가 결과가 똑같아. 똑같구나 하고 한참 생각해.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오류가 없나? 오류가 없고 이렇게 깨달으면 그냥 그 풀이를 받아들이고 그냥 보여주는 편이지. 내 풀이는 너무 계속 보여줄 수가 없어. 그냥 상식적인 접근이니까. 왜냐면 진짜 A가 2개를 꺼낼 때 어떻게 꺼내는지 일일이 다 쓰는 방식은 나는 내가 맨날 쓰는 방식이야. A가 이거 꺼내고 이거 꺼낼 때 계속 나누잖아. 너무. 자,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꺼내서 종류별로 색깔이 3가지가 남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84분의가 되고 3가지 색깔이 남는 거야. 4개를 한꺼번에 꺼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꺼내야 돼? 일단 2개 꺼내면 되지 않겠니? 빨강 2개, 파랑 2개. 노란 안 뽑는 거지. 또는 이렇게 해볼까? 2개, 0개. 그 다음에 2개, 1개, 1개. 그럼 얘 2개는 끝난 거야. 왜냐면 2개, 0개, 2개는 안 되는 게 얘는 2개 거면 노란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럼 얘가 이제 1개인 경우 넘어가는 거지. 1개, 2개, 1개. 또 있나? 1개, 2개, 1개. 없지? 그러면 얘가 1을 했으니 0도 있을 것 같지만 0개면 어떻게 꺼내도 3가지 색깔이 남지가 않아. 그럼 이 3가지 경우가 전부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를 푼 거야. 2개 꺼내야 돼. 빨강, 파랑 2개씩. 또는 빨강 2개, 파랑 1개, 노랑 1개. 또는 빨강 1개, 파랑 2개, 노랑 1개. 이 순서대로 지금 푼 거야. 여기 1번, 2번, 3번, 여기 1번, 2번. 순서대로. 필기를 잘 해봐. 내가 1번, 내가 2번, 내가 3번. 그리고 이제 분모는 끝난 거야. 이제 분자는 얘랑 4개 뽑는다 전략이 안 돼. 왜냐면 얘는 끊어줘야 돼, 진짜. B가 같은 걸 뽑는다니까 4개를 한꺼번에 뽑는 방식이면 A, B가 섞여 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얘는 2개씩 끊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이게 3가지 색깔이 나오는 경우들이지.
같은 색을 뽑는 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 B가 같은 색을 뽑는 건 2번하고 3번인가? 잠깐만. 아니지. 1번하고 헷갈려. 저걸로 쓸 수가 없구나. A가 뽑은 거랑 B가 뽑은 게 섞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전혀 다른 거죠. 맞아. 못 외웠어 나도 지금. 전혀 달라져야 돼. 일단 분모 자체가 처음에 A가 먼저 꺼내. 그 다음에 B가 꺼내. A가 두 개 꺼내고 B가 두 개 꺼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그림을 그려야겠다. 분자를 풀기 위해서. A가 편의상 빨강 파랑 노랑을 알파벳으로 한글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A 꺼낼 수 있나? A를 먼저 하면 또 헷갈려. 그냥 거꾸로 가. 나도 이렇게 풀었어. 우리는 A부터 하지만 지금 B가 같은 걸 꺼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그럼 B가 꺼낼 수 있는 건 A하고 BB밖에 없어. CC 두 개를 꺼낼 수는 절대로 없어. 세 가지 색깔이 남아지니까. 그러면 B가 A 꺼내면 A는 어떻게 꺼낼 수 있지? BB를 꺼냈을 수 있지. BB를 꺼냈을 수 있지. 또 B 하나, C 하나 뽑았을 수 있지. B가 나중에 뽑긴 하지만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잖아.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럼 B가 BB를 꺼내면 얘가 A를 뽑을 수도 있고 C를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풀어야 되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가 하는 거지. 경우 네 개 더 해야 돼. 첫 번째는 A가 BB 세 개 중에 두 개 꺼내. 그럼 B는 AA 세 개 중에 두 개 꺼내. 또는 A가 BC 꺼내. 그 얘기는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꺼내. 그러면 B는 AA 세 개 중에 두 개 꺼내. 그 다음에 A가 AA 뽑아. 공간이 없네.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내. 그럼 B가 BB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내. 또는 A가 AC를 꺼내.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 그럼 B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내.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를 다 덧셈으로 표현했습니다. 빨간색이 분자고 파란색이 분모야 지금. 오늘은 질문을 자습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바쁘다. 질문 줄을 수 없거든. 시험 보는 거 여기서 봐도 돼. 질문만 저기 가서 해.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P가 있는데 동점 던져서 앞면이면 플러스 1, 뒷면이면 마이너스 2. 이거 맨날 하는 거지. 내가 표글이라고 내가 맨날 하지. 그러면 뒷면 항상 횟수를 제일 먼저 씁니다.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종을 어떻게 하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최종 값을 마지막에 쓴다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 자, 횟수. 앞면의 횟수 R번, 뒷면의 횟수 몇 번 했어? 8-R번. 그 다음에 이동. 앞면은 어떻게 이동해?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곱해서 R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2R이니까 3R 빼기 16이 된다. 3R 빼기 16이 된다. 근데 그 X8이 이게 X8인 거야. 8번 이동했을 때 최종 위치. X8이 0보다 클 때 조금 확률이네.
x3이 0이었을 확률. 세 번째까지가 0이었을 확률. 그러면 x8이 0보다 큰 확률분에 x3이 0이고 x8이 양수일 확률. 자, x8이 양수. 얘가 양수니까 이게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세우면 r은 뭐보다 크다? 3분의 16보다 크다. r은 정수잖아. r은 정수니까 6, 7, 8 세 가지가 가능하다. 6, 7, 8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이잖아 지금. 8번 중에 6번 86 그리고 또 동전이지. 2분의 1의 8제곱. 네, 8제곱. 또는 7은 87 2분의 1의 8제곱.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묶어도 괜찮다는 거지. 이게 2분의 1일 때 정말 좋아. 독립시행. 경우 많아도 생각보다 계산 안 복잡해.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분자가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x3이 0이어야 되잖아. 3. 그럼 여기서 x8 우린 지금 8번을 기준으로 했지. 그럼 3번을 기준으로 하는 걸 또 해야 돼. 따라서 또 여기다 써. R 3 빼기 R. R 쓰지 말자. R 똑같으니까 S라고 할게. S 8 빼기 S. 아니 8 빼기가 아니라 3 빼기. 이동은 똑같아. 그럼 최종 좌표는 곱해서 3S 마이너스 6.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x3이니까. 그럼 S는 얼마야? 2야. 그럼 얘는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되지. 따라서 3C이고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게 교집합 끝날 것 같잖아. 안 끝난 거야 이게. 왜냐면 이거는 3번 시행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는 8번 시행이니까 아직 5번이 더 남아있어. 그리고 이 5번 남은 5번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얘는 지금 좌표가 0이니까 지금까지는 이동 안 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S 이건 P라고 할까? 아니 P 하지 마. K 5 빼기 K 또 앞면 중인데 또 하는 거야. 5번 더 해야 돼 시행은.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2야. 그러면 K 마이너스 10 플러스 K 3K 마이너스 10이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3번 시행했을 때 원점이었기 때문에 남은 5번 동안 양수가 나와줘야 x8일 때 최종적으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K는 3분의 10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7, 8이 됩니다. 5가지 경우네. 이렇게 풀었던 게 맞나? 기억이 가는 건 거지. 두 개지. 5번 시행했으니까 5가 끝이잖아. 4하고 5 두 개만 넣으면. 따라서 괄호 열고 이거 경우 두 가지니까 또 4일 보고 있다 또 해야 돼. 54 더하기 55 둘 다 2분의 1이었어? 5승이니까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어차피 이게 지금 2의 8승분의 1이 분모분자가 똑같아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 대신 연산 곱하기 덧셈 이런 거 되게 헷갈리니까 잘 필기하는 게 좋을 거야. 마지막 끝냅시다. 치역의 개수 문제 결국 나왔지. 선생님이 치역의 개수가 몇 개일 때를 참 많이 설명했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이걸 꼭 내네. 치역의 개수 문제. 매년 나와. FF1이
F를 만족할 때 F의 치역의 원소가 3일 확률. 자, 때 앞에 일어나는 게 조건부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를까? X라고 부를까? A라고 부를까?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3개. 그럼 P 치역이 3개가 A. 그러면 PA분의 이렇게 될 거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굳이 필요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N으로 풀 수 있으면 N으로 풀자. 이게 A거든? 그럼 하나씩 해야지 뭐. 첫 번째 F1이 뭐일 때? 1일 때. 두 번째 F1이 뭐일 때? 2일 때. 세 번째 채워나 F1이 3일 때. 네 번째 F1 얼마일 때? 4일 때. F1이 1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F1은 다시 뭐가 돼? 1이 되지. 그럼 같은 말 반복했지. 같은 말 반복은 의미 없는 조건인 거야. F1만 결정된 거 화를 하나밖에 안 썼어. 우리는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니 나머지 2, 3, 4, 5가 1, 2, 3, 4를 향해 화를 쏘면 되지. 따라서 4, 파이 4가 되겠지. F1이 1일 때. 그 다음에 나 지금 분모 구하고 있는 거야. F1이 2일 때. F1이 2면 이 자리에 뭐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동그라미 자리에 2를 집어넣어. 그럼 F2는 뭐가 돼? 2가 되지. 그럼 F1이 2니까 F2도 2다. 화를 2개 썼네? 그러면 4파이 3회전 되지. F1이 3일 때 여기다 3 집어넣어. 그럼 F3은 3이지. 역시 화를 2개 썼네? 4파이 3이다. 그래서 끝까지 4파이 3이 나온 거야. 그래서 분모는 해결됐어. 이제 분자가 싸움인데 저식을 만족하면서 치역이 3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이제 지울게. 자, 이 상태에서 치역이 3개가 되도록 만드는 게 분자야. 그럼 다시 첫 번째 경우로 돌아가서 F1이 1밖에 지금 화를 안 썼어. F1만 여기 썼어. 그러면 치역이 3개니까 일단 몇 개를 골라야 돼?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지. 자, 2개 고르고 쏠 수 있는 건 2개 고르는 게 이렇게 2개 고른다고 치자. 그럼 이제 세 군데도 화를 쏠 수 있잖아. 3파이 4에서 빼야지. 치역이 몇 개인 거? 2개인 거. 또 치역이 몇 개인 거? 1개인 거 빼기겠지. 계속 이렇게 풀게 됐었지. 자, 그러면 치역이 2개라는 얘기는 이 2개 중에 다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치역이니까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치역이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럼 1하고 2로만 쏘는 거야 지금. 1은 고정된 치역이니까 내가 둘 중에 2를 골랐다고 친 거야 지금. 그럼 1, 2로 2, 3, 4하고 쏘니까 2파이 4인데 또 빼야 돼. 여기서 치역이 2개인데 치역이 1개가 되면 어떻게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서 치역이 1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1하고 2를 향해 화를 쏘는데 치역이 1개가 되려면 모두 1로 가야 돼. 따라서 한 가지밖에 없어. 왜냐면 1이 이미 화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이야. 우리 전에 아무도 안 맞았을 땐 2가지를 뺐는데 지금 1가지를 뺐어. 앞단원에서 있었을 거야 분명히. 조금 다르지 상황이. 자, 치역이 1개인 건 그래도 쉬워. 몇 가지 얘기해? 얘는 치역이 1개를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이미 치역이 1개라고 봐봐. 1개잖아 치역이. 이미. 나머지는 다 일로 써야 돼. 1가지밖에 없어. 전에하고 상황이 달라. 자, 이번에는 F1이 2고 F2가 2일 때를 풀어야겠지. F1이 2고 F2도 2다. F1이 2고 F2도 2다. 그러면 이제 1은 화를 맞은 적이 없는 거지. 따라서 요 2번의 풀이를 여기다 쓸 때 공간이 겹치니까 그러면 1, 3, 4 세 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골라야지. 치역이 3개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도 3개 중에 2개 고르는 게 이렇게 골랐다고 치자. 1쌍을 골랐다고 치자. 1쌍을. 그러면 3파이 3을 해야지. 또 빼야지. 치역이 2개인 거랑 치역이 1개인 걸 좀 빼야지. 치역이 1개는 쉬우니까 한 가지.
치역이 한 개 없다. 있다. 못 이기. 자, 그러면 치역이 두 개인 걸 빼야 되는데 치역이 한 개는 벌써 했으니까 치역이 두 개면 1, 3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그럼 내가 얘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1하고 2밖에 없지. 3은 빼버렸으니까. 그러면 2파이 3에서 빼야지. 치역이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개인 거는 또 제외해야 된다. 그게 오늘은 계속 한 가지라는 거야. 치역이 한 개인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자, 해서 두 번째 풀었는데 희망적인 게 뭐냐면 얘네 둘이 같은 것을 쐈지. 얘네 둘이 같은 것을 쐈어. 얘네 둘이 F1이 4일 때 안 썼네. 여기다 4 집어넣으니까 F4도 해야지. 같은 것을 쐈지. 그럼 경우가 똑같잖아. 즉 2번에 몇 배 해주면 돼? 3배 해주면 되지. 3개가 똑같아. 2, 3, 4가 똑같아. 1번만 다르고 1번만 치역이 한 개에서 출발했으니까 1번만 한 명만 활을 쏜 상태에서 출발하고 나머지 애들은 활을 두 명씩 쐈잖아. 둘이 쐈. 물론 같은 관역을 향해 쏜 거지. 치역이 한 개를 향해 쏜 거지. 그래서 2, 3, 4는 풀려도 돼. 이제 분모는 내가 아까 해결해놨고 이제 분자를 지금 계산해.